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은 어제부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등 지금 전북에 닥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략과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을까요? 페트롤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5선 고지에 오른 전주시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국 최다의 지지를 보내준 우리 전주시병 선거구 지역 주민들과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이번에 11만 7,407분이 저를 뽑아주셨는데요. 이것은 전국 최다 득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런 영광을 저에게 주셨는데 예.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글쎄요,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요?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의 이름 세 글자.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무게감만큼의 어떤 기대감으로 등식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기대에서 느끼는 무게감일지 당선인께서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래내 시장을 갈 때나 식당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나올 때나 만나는 분들이 100이면 100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손을 잡고 예. 제발 전라북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가 못 사는 게 한이라고 하시는 말씀 가슴에 절절합니다. 또 180만 전북 도민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책무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것은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의 해법은 없다. 결국 이 도민들의 간절함을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만들 것이냐. 아래로부터 위로 풀뿌리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살아오신 인생 순창에 태어나서 전주에서 학창 시절 보냈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MBC 기자, 정치인, 그리고 대선 후보, 지금은 전북의 대선배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정동영 당선인이 바라보는 전북의 전 현실, 모래내 시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단순한 전북이어서 소외와 홀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북이 무엇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의 단견과 근시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하. 과연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 좀 더 긴 그 시각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문명의 또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결국 속도의 발전이거든요. 예. 과거 걸어다니던 시절에서 구루마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달구지 타고 다니는 시대에서 이제 철도의 시대로, 그 다음에는 고속철도의 시대로, 지금은 이제 디지털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이 속도가 달라질 때마다 여기에 앞장서서 우리가 적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성찰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통합적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80만 도민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단견과 근시안의 아쉬움이 지금의 전북이 됐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다시 새만금의 시대라고 할까? 이제 바이오의 시대, 농생명 산업, 이러한 국가의 전략 산업이 이제 전북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견과 근시안을 이제 풀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도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이 특정 지역에 치중하는 편중발전 전략이었잖아요. 그 예. 바람에 우리는 이제 차별당하고 낙후된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산업,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전부 울산, 포항, 대구, 창원, 거제, 그렇죠. 전라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IT, 뭐 평택, 화성, 그렇습니다. 이천, 용인, 청주까지 내려왔지만 이거 역시 우리는 먼 산 건너다 보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고 우리는 농사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철도가 그 기회였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오는 호남선, 여수에서 올라오는 전라선 100년 전에 일제가 부설할 때 전주가 그때는 6대 도시였습니다. 예, 예. 한양, 의주, 충주 그리고 대구, 전주, 평양 이렇게 해서 6대 도시였던 전주. 이게 이제 100년 전에 교통의 요지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했으면 당시에는 광주와 대전이 생기기 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교통 중심지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더라면 아마 이 한강 이남의 서부 지역에서는 전주가 200만, 300만, 400만 인천과 전주를 중심으로 서부가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예. 우리는 불행히도 그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0km 새마을 열차, 무궁화 열차 시대로부터 KTX 초고속 열차 시대 300km로 속도가 뛸 때 예. 이때가 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 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전주, 익산 중간쯤에 KTX 교통의 중심을 만들었어야 아하. 이 속도의 시대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놓쳤습니다. 소지역주의에 무릎 꿇은 결과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 크게 보고 적어도 14개 시군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예. 전라북도를 통으로 봐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통으로 일어설 때 전남과 충남에 다시 견줄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지금요, 우리 심리적으로는 충남이나 전남에 꿀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충남은 410만입니다. 전라북도 얼마입니까? 175만이 깨졌는데요. 그렇죠. 410만의 충남과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전라남도 국세청이 걷는 국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등등 우리의 4배를 걷습니다. 우리가 전남이 내는 세금의 4분의 1입니다. 세금만큼 경제력을 잘 그렇죠. 반영하는 척도가 없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남과 충남 사이에 끼어있는 전라북도는 뭡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이 꼴찌를 탈출할 것인지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구 155만에 150만대에 강원도가 우리를 추월했어요. 춘천, 예.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삼두마차가 이끄는 강원도 경제가 전라북도를 앞섰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예. 충청북도는 시군이 8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14개 시군이잖아요. 예. 충청북도는 바다도 없어요. 원래는 교통의 맹지였습니다. 철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북도가 강원도보다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예, 직시하고 14개 시군이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묶어서 예. 전라북도가 최소한 강원도는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자. 그리고 충청북도는 앞서야 되겠죠. 최소한의 목표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 정동영 당선인께서 아주 적확하게 지금 전북의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지역주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 영남은 낙동강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 똘똘 뭉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북의 14개 시군 전주 완주 통합 얘기만 가지고도 벌써 30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관할권 분쟁 군산김제 부안의 하나가 돼야 되는 통합의 목소리 여러 가지 14개 시군을 하나로 보는 그런 정치적 견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정동영 당선인의 역할 팀장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드린 그 발언에 더욱더 쏠림이 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팀에 대해서. 예, 어떻게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답입니다. 풀뿌리 에너지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우리가 30년 동안 새만금 노래를 해왔는데 아직도 만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닷물만 출렁거리는데 희망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그렇죠. 2차 전지 작년에
우리 김관영 지사가 중심이 돼서 그건 아주 쾌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부안, 김제, 군산이 제방 관리권 등등 티격태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력 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작년에 새만금 예산을 80%를 쳐버렸잖아요. 예. 그 칼질한 그리고 새만금 공항 8천억짜리입니다. 가덕도 공항 부산에 15조짜리입니다. 15조짜리는 그냥 가는데 이 8천억짜리 지금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합니까?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가야 합니다. 묶어서 가야 합니다. 예. 마산, 창원, 진해는요 100년 전부터 다른 묶어낼 수 있는 뭐 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100만 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산, 창원, 진해가 묶였잖아요. 자,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 이것은 전북도민의 저는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 일부에서는 완주 전주의 통합 이야기도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준 도민의 성원을 담아서 민주당 당론으로 삼아야만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되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2번이나 무산됐고 주민투표로 무산됐습니다.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이게 찬반의 입장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통합을 가려면 어떤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요. 뭐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고요. 당론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당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 합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제가 당선되면 전북 도민 만민공동회 전체가 다 180만 못 모이니까 대표자들이 모이는 원탁회의를 제안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김관영 지사를 만나서 방안을 제시했고 김관영 지사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양운동본부를 제가 방문해서 예. 여기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각계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맨 앞에 내세우고 풀뿌리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 학계, 대학, 그리고 노동, 산업, 행정, 정치권, 문화예술 각 분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과연 전라북도의 중심과제, 중점과제 강원도에도 추월당한 이 전라북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중점 과제부터 추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5월 중에 원탁회의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도 3년 전부터 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지여방 위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컬 대학 30이고 이런 것들이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 위기를 이제 실감하고 있고 해서 유기지적 또 협의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바로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로 저희가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총선의 어떤 전체적인 결과의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시니 그리고 우리 전북에서 특히나 열석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20년 만에 지지를 한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전에 이제 뭐 금방 전주 완주 통합 문제 하나 더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와 농촌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92개, 전체 92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30년 전에 대부분 통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군산과 옥구군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군산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됐죠. 예. 또 예를 들면 천안, 천원, 춘천, 춘성, 원주, 원성, 또 뭐 경주, 월성, 울산, 울주, 그렇죠. 대전, 대덕, 대구, 달성 이게 92개 중에요. 90개가 합쳐졌습니다. 2개만 남았네요. 이익이 되니까 그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92개 중에 90개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99%가 합쳤고 하나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이게 어디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전주 완주입니다.
자, 그러면 92개 중에 90개가 이미 30년 전에 다 합쳐졌고 가장 최근에 합친 게 10년 전에 청주청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청주청원이 합치고 정말 불같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주 안주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대로 갈 것입니까? 결국 도민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단견과 근시안을 벗어나서 전라북도의 장래를 위해서 통합적 시각으로 예.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방 민심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중앙정치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전북 차원에서. 중앙정치 차원에서는요,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헌법 1조에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예. 국민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거죠.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노릇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일방통행으로 교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매섭게 응징하고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화국의 시작은 이제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도 넘은 거죠. 예. 당시 집정관, 원로원, 민회 이렇게 세 주체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거 해온 것이 이제 공화정의 시작인데, 말하자면 대통령과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한 축인 검찰을 가지고 2년 내내 정치 대신 수사로 일관했고, 그리고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고, 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로 2년을 일관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한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응징 심판한 결과가 192석 야당을 만들었고, 여기서 8석만 더 갔으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숨은 야당 손으로 넘어왔죠. 8석이 이제 마지막 방파제인데요. 예. 이것도 조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요, 제가 선거 때 슬로건이 하나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고, 예. 또 하나는 전북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은 참모들이 탁상에서 만든 슬로건이 아니고 모래내 시장에서 구한 지혜입니다. 좌판을 펴놓고 부성비를 파시는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가는데 전라북도의 정치인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어 싹 바꿔야 돼. 이런 말씀 여기저기서 하셨어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는 거기서 뽑아낸 선거 슬로건이었고요. 예. 전라북도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것이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공감을 많은 분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만 7,407분이 정동영을 뽑아주셨고, 그것이 세 번째 예. 전국 최다 득표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약속한 대로 전북의 구원 투수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가 통했습니다만 그 싸워야 할 때 가운데 말이죠. 일하면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최다 득표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싸울 것인가, 여러 현안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 공약을 보면 전주 북부권의 오송로 개통, 혁신 만성동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큰 주제로는 이제 공공기관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의를 갖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기왕 이거 만경강가로 갔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가기 위해서는 중심이 튼튼해지려면 전주, 익산, 군산이 경제적 통합으로 자꾸 가야 합니다. 그래야 광주, 대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혁신도시가 서부 신시가지 옆으로 붙은 것은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이전 2 아직도 150개 기관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15대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무소식입니다. 윤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거 강력하게 추궁해서요.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를 최대한 키워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동네 공약으로서 지금 10만 명이 아침 저녁으로 시달리는 북부권 송천동의 인구가 9만 명입니다. 그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은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 아시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체증이 엄청납니다. 근데 동부 우회도로 하고 이 송천중앙로 8차선 8차선이 10만 명이 송천 중앙로 하나로 시내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축 하나를 더 만들자는 것이 이제 오송로, 예. 저기 뜨란체 아파트, 그 송천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만 예. 여기 이제 현대 4차까지 해서 끊어지고 어린이회관까지 760m 구간이 이제 잡종지나 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이으면은 또 하나의 축이 생기거든요. 조경단로 전북대학교 뒤로 이어진 길이 뚫리는데 예. 이거 며칠 전에 우범기 시장님과 만나서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 인프라 문제는 이거부터 좀 해결합시다 하고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지역구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특자도에 관련된 현안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3금융중심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희망 고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국립의전원 또 대광법 여러 가지 아울러서 이제 특자도에 맞는 특례를 또 입법화시키는 그 중심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동영 당선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좀 하나하나 풀어가시겠습니까? 예, 이제 대광법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뭔가 하실 텐데요. 예. 일명 20대 국회에서 이제 마저 못한 일인데 마무리를 좀 뭐 국회 끝나기 전에 임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광법은 대도시 광역교통망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광역도시가 있는 광주나 대전이나 아니 울산이나 이런 그 광역시가 있는 데는 그 광역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 지방 도로를 국가가 지원해서 50% 70% 지원해서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예.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뭐 정읍, 남원, 이리 가는 그 지방 도로는 전부 지방비로 도비나 시비로 도로를 인프라를 깔아야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망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딱 유일하게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강원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도시 이 광역 교통망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데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만 그 아침 저녁으로 그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그렇죠.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별자치도가 지금 현재는 이름만 특별자치도인데 여기에 걸맞는 그 알맹이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10명이 지금 저는 드림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까? 초선이 2분, 박희승 의원, 이성윤 의원 아주 막강한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고 예. 또 재선 3명, 삼선 3명. 삼선이 또 중요한데 상임위원장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윤덕 의원은 이제 사무총장 예. 임명돼서 정치적 비중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4선, 5선. 그래서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 골고루 포진돼 있어서 뭉치기만 하면은 전라북도의 존재감은 전라북도의 목소리는 확실히 21대보다는 몇 배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특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은 이제 12월부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정부가 5국 2특 여기에서 이제 전북은 호남이라고 하는 전남 광주에 포함이 됐다가 이제 3특으로 마련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가장 뒤늦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도지사하고의 이 드림팀과의 어떤 몇 차례 지금 교례회도 있었습니다. 그 협업을 끝까지 좀 이어가셔야 될 텐데 소통은 좀 자주 하고 계시죠? 예, 중요한 게 지금 5월 달에 하기로 한 전북 재도약을 위한 도민 그 원탁회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전북 재도약 추진기구, 추진위원회는 이제 지사와 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하는
전북의 꼴찌 탈출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예산 처리되면은 와서 예산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또 각 그 상임위별로 의원들별로 협조 사항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1년에 뭐 몇 차례 있는 이게 결국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의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정말로 180만을 하나로 묶어내는 브릿지, 타이, 교량 역할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예. 도민들이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원탁회의에 저희 페트롤 전북 언론에서도 함께하겠고요. 앞으로도 좀 그 종종 페트롤 전북이 그 생중계를 해주시면은 예. 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전라북도의 운명을 건 토론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페트롤 전북 꼭 KBS에서 이거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이제 그런 특집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정동영 당선인을 자주 연결해서 어떤 중앙 정치와 더불어서 전북의 어떤 정치력을 계속해서 좀 도민들께 전하는 기회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자주 출연과 또 인터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선거 때 내건 전주와 관련해서 예.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갑시다 그렇죠. 하는 예, 예. 그런 거 그런 공약이었죠. 공약이었는데요. 예. 외지에서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첫인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저녁에 왜 도시에 불 꺼져 있느냐. 예. 컴컴하다. 불 꺼진 도시의 이미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불을 켜기 위해서는 자영업이 살아야 합니다. 자영업이 살려면요. 사람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지금 전주는 사람이 오긴 합니다. 특히 주말에. 그런데 이 지금 오는 사람이 2배, 3배가 오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경유지가 아니라 그렇죠. 체류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돈을 쓰게 되면 자영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불이 켜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을 보기 위해서 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즘은 미식의 시대 아닙니까? 예. 세계적인 미식 관광의 시대, 의식주 3요소가 사람 삶의 필요 조건인데 이 중에 식문화, 음식 이거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예.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경상도나 뭐 전라남도나 각 도시마다 지자체가 지금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음식의 수도인 전주가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그러면 전주 아닙니까? 브랜드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마중물을 행정에서 조금만 좋은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여기에 마중물 예산을 붓게 되면은 저는 이 한옥 마을이 살아난 것처럼 예. 음식 관광 도시로서 전주가 살아나고 불이 다시 켜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참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 말씀 드릴 얘기가 속에 많아서 그랬습니다. 예, 말씀 속에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좀 그 맛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에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새 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믿고 응원해 주시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사람 그리고 구원투수로서의 정동영 당선인 정동영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페트롤 전북 특집 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